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학습한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진행되는 사례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경매 개시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에 기해서 동일 소유자, 토지 소유자 A가 있었는데 둘 중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의 경매 실행으로, 즉 저당권 실행이 있어서 부동산 임의 경매로 둘 중 하나가 경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유자가 토지든 또는 건물이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B고 건물이 A든지, 또는 토지는 A 그대로지만 건물이 B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형태일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을 법률상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경매에서는 저당권 실행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반면 저당권 실행에 기한 경매가 아니라면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을 갖는 것이죠. 관습법에 기한 법정지상권은 경매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토지만 별도로 매매 또는 건물만 별도로 매매, 단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행되는 방식은 임의 경매지만 저당권 실행에 기한 게 아니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입니다. 형식적 경매란 것이죠. 부동산 경매 절차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가 있다고 우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정리 또는 보존 등을 위해서 경매를 진행한 것이고, 결국 실질적 경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정리를 위해서 또는 보존을 위해서 하는 절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이 공유물 분할 외에도 유치권자가 신청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속 재산 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분배를 위해서 하는 경우, 파산 채권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형식적 경매를 하는데, 이때는 임의 경매 방식에 준용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에서 이런 형식적 경매일 때는 담보권 실행에 기한 경매 절차를 준용한다 라고 해서 임의 경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확인한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 또는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 이 건에서는 건물은 매각 제외지만 둘 중 하나만 경매의 대상이라면 입찰자들은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이든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든 그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성립 여부의 확인 실익은 땅은 내가 갖지만 또는 건물은 내가 갖지만 그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이죠. 예컨대 토지만 매각을 받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는 토지의 소유권인데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지위는 내 땅을 당신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줘, 땅 사용료줘 라는 청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립되든 성립되지 않든. 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지료밖에 청구 못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지료와 건물의 철거 또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대한 분명한 성립이 있다 없다 여부는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4억 81만 원에 감정이 되어서 그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5월 8일 1차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 현황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여기 빨간색에 있는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고 지상에 나무와 건물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면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건물이 있습니다. 수목 같은 것도 보이고 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토지는 내게 되지만 건물은 내가 가지지 못하는 지위입니다. 건물의 정리 방안이 문제이죠.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 조사서를 보니 임대차 관계가 한 명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우리가 경매 대상인 1번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 중이고 지상에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제시의 건물이 소재한답니다. 조사할 때에는 폐가 상태로 보인다는 집행관의 현황조사 기재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 것이죠. 등기부가 존재 안 하니까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없다면 그 토지 소유자가 상대방인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시상권이 성립되면 지료 청구만, 성립되지 않으면 저거까지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또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 협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소송 절차를 취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건축물 대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많겠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 지상권은 그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임차인은 전입되어 있는 자를 점유자로 등재했다는 것입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의 내용을 보니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의 최선 순위 설정은 가압류, 압류, 압류, 압류. 아마 소유자가 여러 명 있고 그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등기부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인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토지만 매각되는 것이고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 제시의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 대지 부분에 법정 이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찰 자가 알아서 판단해라는 것이죠. 미등기 건물이 아니라면 건물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반면 미등기라면 그 상대방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 이 순위번호 1번 전 등기, 폐쇄 전에 등기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첫 번째 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소유자는 안모 씨였는데 소유권 회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기 원인이 불명이기 때문에 토지의 건축 연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자가 만약 건물을 건축했다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동일인 소유였다면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별적 요건인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 같은 데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요건이 같은 소유자라면 이 법정 지상권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건물에 대한 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한 연도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이죠.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별도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지만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권리인 이 건물의 법정 지상권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건물의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처리 절차는 기초 강의가 끝난 이후에 세세하게 다시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정 지상권에 대한 개념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